파리에서 클레멘타인은 비에티 여사 리들리 경과 그의 부인 로지와 같이 브리스톨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나 2, 3일 후에 클레멘타인은 너무나 피로하고 몸이 아팠다. 친절하고 주의력이 강한 로지 리들리는 프랑스 부인과 의사를 불러들였다. 이 프랑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클레멘타인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병자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진짜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프랑스 의사는 클레멘타인에게 곧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했다. 가련한 클레멘타인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여행을 나흘 밖에 즐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12년 여름 내내 클레멘타인의 건강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금씩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그다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인찬트리스 호를 타고 윈스턴과 같이 지중해를 순항했다. 이 일행에는 에스키드 수상부부 구니 처칠과 넬리 호지어, 윈스턴의 개인 비서들인 에디 마시와 제임스 메스터튼 스미드가 끼어 있었다. 이들은 5월 22일에 제노아에 상륙하여 나폴리, 시라큐스, 몰타, 비제르타, 지브롤터를 방문했다. 저녁이 되면 이 여행객들은 카드 놀이를 했는데 수상은 카드 놀이꾼 같았다. 클레멘타인은 이 카드 놀이를 사교적인 목적에서 참여했으나 에스키드 수상은 열렬한 놀이꾼이었다. 윈스턴은 더욱더 위험스러운 노름꾼이었다. 왜냐하면 윈스턴은 인습과 규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 낭만적인 노름꾼이었기 때문이다.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휴가에도 클레멘타인의 건강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클레멘타인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건강이 영원히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윈스턴도 그녀의 계속되는 병을 크게 걱정했다. 그래서 윈스턴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여 더욱더 의사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인찬트리스 호를 타고 있는 중에도 클레멘타인으로부터 소식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로부터도 매일 전보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클레멘타인은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윈스턴은 1912년 6월 30일에 클레멘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편지를 썼다. 어제 아론의 전보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었다오. 당신은 건강과 원기를 틀림없이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밤에는 당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오. 그러나 의사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가도 병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7월 9일에 윈스턴은 인찬트리스 호에서 클레멘타인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나의 가련한 당신에게 파키슨이 일찍이 보낸 낙관적인 견해는 유감스럽게도 확인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완쾌되기를 항상 바라겠소. 당신에게 이 고통은 잔인한 시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용감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클레멘타인은 와병 중에는 전보로 윈스턴과 의견 교환을 한 것처럼 보였다. 다행히도 당시의 전보 비용은 오늘날에 비해서는 훨씬 값이 쌌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와병 중에도 자신의 건강 문제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윈스턴이 초안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국민보험법이 7월 12일에 실시되게 되자 처칠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보험법은 정말로 하나의 성리였어요. 누구나 다 고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독신 남자들은 이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착잡한 이 몇 년 동안에 클레멘타인은 보수 당원들을 싫어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급진적인 열정 때문에 윈스턴의 보수당 친구들을 불신하게 되었다. 국민보험법을 축하하는 편지에서 클레멘타인은 정열적인 논조로 보수 당원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클레멘타인은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윈스턴과의 결혼 초의 몇 년 동안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처칠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하고 있는 대의 명분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받아들였다. 1920년대 초에 윈스턴이 자유당을 떠나서 점진적으로 보수당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클레멘타인도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훌륭한 보수 당원은 되지 못했다. 1912년 늦 여름에 의사들은 클레멘타인에게 새로운 의학 치료를 권장했는데 이 방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의 건강은 정말로 향상되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치료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샌드위치에 있는 레스터 해로우에서 몇 주간 머물렀다. 의회가 회기 중이라 윈스턴은 이따금씩 찾아올 뿐 클레멘타인과 같이 머무를 수 없었다. 회기 중에 윈스턴은 의회에서 몇 번 연설했다. 클레멘타인은 그의 연설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샌드위치에서 그녀는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오후 내내 저는 당신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구니와 넬리가 당신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질투가 나더군요. 클레멘타인과 아이들은 8월 중순까지 샌드위치에 머물렀다. 이동안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을 몇 번 찾아왔다. 그러나 윈스턴이 휴가를 하는 도중에 여성 유권 운동가들이 소란을 피웠다. 8월 13일 오후에 윈스턴은 레스터 해로우로 가고 있었다. 이때 클레멘타인이 머무르고 있는 집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서 2명의 여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윈스턴의 자동차 운전수는 이들을 피해 갈 수 있었다. 하루 내지 이틀 후에는 여성 유권 운동가들의 몇몇 집단이 윈스턴의 자동차를 가로막으려고 공로에서 모인 적이 있었다. 8월 중순에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인찬트리스 호를 타고 스코틀랜드 수역을 순항했다. 이것은 유람도 하면서 해군 기지를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이었다. 또한 그것은 클레멘타인의 병 회복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계획이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일행 중에는 해군성의 관리들 이외에 블렌치 여사와 넬리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동부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처칠이 검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항구에 잠시 머물렀다. 9월 중순에 클레멘타인과 처칠은 처칠의 선거구인 던디를 방문하기 위해서 휴가를 중단했다. 던디에서 처칠은 몇 차례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시끄러운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한 집회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몇몇 여자들이 강제로 축출당했다. 클레멘타인은 이러한 방해에 대해 짤막한 연설을 했다. 모든 여자들은 우리들이 방금 목격한 바와 같은 장면을 보면 타락과 굴욕을 느낄 것입니다. 클레멘타인은 근본적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에 공감을 하고 있었으나 호전적인 여성 참정권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폭한 방법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공격은 더욱더 위험스럽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로이드 조지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집에다가 폭탄까지 장치해 놓았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자는 텐햄 코너에 있는 말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중에 사망했으며 이로써 그녀는 여성 유권자 운동의 순교자가 되었다. 1918년에 가서야 30세 이상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 참정권자들의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운동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전쟁 노력에 공헌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